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중 싸움에 대박난 베트남의 한국 신설법인 중국 추월의 리스크는,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이 갈등 속에서 대박이 터진 베트남, 네, KBS 일수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베트남은 초코파이를 한 해 1천억 원어치 소비를 하고 롯데리아 매장이 270개가 있는 나라, 20여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지난해 한국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안겨준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장을 선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국만 해도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이 5위쯤이 되는데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중에 한국인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다낭시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낭에 가면은 한강이 있어요. 쏨한해서 한강이다 해가지고 한강이 있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마저도 5월부터 맥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상당수 이 중국의 기업들도 미국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것이죠. 네, 투자가 밀려들고 수출이 늘면서 베트남 경제가 쑥쑥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로자 임금이 16%나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정황에서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이 탈중국을 가속화하면서 현지 신설법인 수가 중국보다 이제 베트남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트남 현지 신설 한국 법인이 233개다. 네, 중국은 156개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무역 흑자도 베트남이 342억 4,600만 달러가 되고요. 중국은 12억 500만 달러로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역 흑자 1위가 이 베트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에서 한국 법인들이 계속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 많은 또 뭐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서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도 이 경찰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9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당에도 뭐 환경 오염이니 간판 문제니 해서 수시로 경찰들이 찾아오고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뭐 경찰들이 와서 그냥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네, 물론 무료겠죠. 네, 그렇게 가고 또 뒷돈도 챙겨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베트남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지역 경찰을 챙겨주는 문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역도 무슨 자선 단체니 뭐니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후원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문화들. 그리고 이 텃세가 또 심하죠. 텃세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주변에 이권과 충돌이 나면은 텃세가 심하고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일단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KBS에서 누구는 베트남이 한국처럼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인건비만 싼 답답한 독재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여전히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꼭 해야 되고, 직선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500명을 국민이 선출하지만 후보는 사실상 공산당 하부 조직이 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준다라는 거고요. 헌법에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한다라는 조항이 새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사관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베트남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유턴을 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한 거. 외국으로 자꾸 기업이 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을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는 최저임금 폐지해버리고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유통 기업들을 글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 아일랜드라든지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최저임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또 거기서 뭐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면은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해 올 수 있겠죠. 네, 이게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거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참 한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로 자꾸 밀어내가지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거죠. 네, 이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없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남방뇨 폭등이나 만들고 남은 남 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땜빵 정치인들 이게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상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